네, 오늘 장은 다소 조정받는 듯 보이지만은 또 나중 들어서 오늘을 기억할 때는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또 하루가 아닐까. 주식시장 긴 그 투자 생활 가운데서 지나가는 그 하루의 조정 정도로 기억이 될 겁니다. 추세상으로는 요즘 들어서 계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볼지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연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정장보다는 거품장에 대비하자 이렇게 좀 잡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이제는 거품을 좀 형성해가는 구간,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또 투자 전략 알려주실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 나눠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듯도 보입니다. 추세 상승은 꾸준히 좀 이어질지 그리고 뭔가 상당히 좀 막혀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가늠을 할 때는 판단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하신 질문을 보면 이게 지금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도 보시면 한국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죠.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식의 상장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 국내 자금이 이런 IPO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다시 상승 추세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일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상승 추세가 얼마나 진행될지 그리고 또 미국 증시가 보통 8, 9월 달에 조정을 받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겠고, 근데 그 두 가지 요소가 일부 달성이 된다면 차익 실현을 하는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즉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0에서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요소로는 미국의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법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 35, 36 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20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적극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숫자가 만약에 80 근처까지 올라온다면 이는 좀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공포 지수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소로는 빅스 지수가 있죠. S&P 500 빅스 지수가 지금 현재 제법 많이 하락을 해서 17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과거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펀더멘털이 좋고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에서의 빅스 지수 12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한 16점 몇 정도 되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 이 과정에서 지수가 더 상승을 하면 그때 차익 실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 공포와 탐욕 지수 그리고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증시가 계속해서 잘 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실적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미국도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되면서 하반기로 시선이 옮겨갔는데 실적 전망 계속 좋나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아무래도 기술적인 지표들 가지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결국 증시가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펀더멘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2주 전에 한 1.3%포인트 정도 실적 전망치, 선진국 실적 전망치가 상승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 들여다보니까 또다시 어김없이 1.5%포인트 또 더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이 실적 전망치가 3%포인트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펀더멘털이 건실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매력도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투자 금액의 70% 정도를 선진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신흥국 수치를 보면은 선진국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몇몇 국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가 계속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한국은 지금 어떤 수급적인 차원에서 펀디멘탈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조 강대국, 반도체 강대국 등의 전망치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30%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만과 한국을 전체 신흥국 비중의 3분의 2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 베트남, 중국, 남아공 등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은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좀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살펴주세요. 네. 자, 지금 우리가 글로벌 ETF를 보면서 매력도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이제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관련해서 투자를 전체 포트에 한 15% 정도 투자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 회복 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신규 고용이 94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87만 명을 훨씬 웃돌았고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도 빠르게 하락을 해서 5.9%대에서 5.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5% 미만으로 떨어지고 4%대까지 떨어지면 이건 완전 고용 구간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죠. 즉 경기가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산업재의 매력도가 크게 높아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ETF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보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중에서 지금 산업재 관련된 ETF가 3개나 올라옵니다. 거의 30%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원자재, 중간재, 산업재 관련된 투자 비중, 경기 민감주로 바라보는 이 업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소한 15%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성장주 7, 가치주 3, 그리고 또 가치주 섹터 내에서도 원자재 쪽도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앞선 시간에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산업재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산업재 관련된 ETF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추가적으로 이 전반적으로서 보시면은 종목들도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유 관련된 종목들, 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원자재 관련 쪽으로 해서 가치주로서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석유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65불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수익이 나는 그런 유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인 에너지 업종들에 대한 종목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올라오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리오틴토라든지, 베트남의 호아팟 그룹이라든지, 미국의 데번 에너지,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유럽의 글렌코어, 또 한국으로 보면 현대제철, 포스코, 등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에 한 15% 정도 들고 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 선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본부장님 시각이 2023년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시각이신데 그 중에서도 뭔가 오르락내리락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조정이 언제 나올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자, 큰 그림은 상승 추세인데 그렇죠. 중간에 분기별로의 어떤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조정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9월 초순 정도쯤에 어떤 차익 실현 일정 부분 10%에서 30% 정도 사이 20% 정도를 할 만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차트에도 올라오듯이 S&P 500의 어떤 이 계절적인 요소로 보시면은 8월, 9월, 10월까지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10월 중에 반등을 하고 큰 폭의 상승을 연말에 하는 추세가 대부분 많이 일어났고요. 또 1929년부터 21년까지 대통령 임기 1년 차 보시면은 S&P 500이 보통 8월, 10월 기간에 마이너스 2.43%, 9월, 11월 기간에 마이너스 1.38% 이렇게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큰 폭의 상승장이 11월, 12월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종목을 골라내는 구간이고 또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할 때는 아무래도 좀 생소한 기업이 많아서 고르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서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을 골라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올라오는 1위부터 20위 기업들을 보시면 클라우드, 반도체, 전자상 거래, 자동차 판매, 바이오, 운송,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혈강, 음식점, 건설업종 등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넷앱, KLA, 이베이, 퀄컴, 리티아 모터스, 램 리서치, 에즐런트 테크놀로지, 페덱스, 캐네디안 솔라,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모더나까지 바이오 업종이죠. 백신 업종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연말까지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에 더 무게를 두자. 다만 9월, 10월 쉬어가는 장세를 잘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을은 또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